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용산에 많은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이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확정은 아니지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예정지 쪽도 있습니다. 개발 호재야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탄탄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개발 호재는 정말 웬만한 지역들이 다 받아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재개발 가능성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개발 가능성 플러스 개발 호재의 영향에 따라서 내 투자금 대비 수익이 정말 틀려지는 부분인데요.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이 가장 유망한 지역인지 월드컵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청파 2구역과 원효로 4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네, 입지 지금 청파 2구역의 경우는 지금 서울역이죠. 서울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청파 2구역의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으로 지금 확정이 났습니다. 구역 지정은 아직입니다. 아직 구역 지정은 안 된 상태인데 거의 개발이 확실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청파 2구역의 경우는 신속통합으로 확정이 되면서 매물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매물, 빌라 가격이 9억에서 지금 10억 정도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약 3억 정도. 그런데 갭 투자를 하셨을 때는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 바로 청파 2구역이 바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효로 4가죠. 원효로 4가 지금 국전부단지가 아래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국전부단지 용산을 대표하는 대형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 후에 이제 첫 사업이 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발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엄청난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이 바로 국전부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위에 이쪽 원효로 4가가 모아주택이죠. 모아주택으로 확정이 나서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역시 매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가 정말 8억에서 9억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지역 역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 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이 다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어떤 지역이 더 좋을까? 미래 가치만 봤을 때 어떤 지역이 더 좋을까라고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국전부단지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청파 2구역의 경우는 서울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보권으로도 용산민족공원이죠. 용산민족공원도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만 봤을 때 두 개의 호재가 붙어있는 청파 2구역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는 GTX 노선이 들어가죠. 그만큼 교통의 호재까지 받쳐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파 2구역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지역 보시면은 원효로 3가, 그 다음에 원효로 1가 역세권 시프트로 확정이 난 지역이죠. 두 개의 지역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지역, 원효로 3가 2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옆쪽이죠. 바로 옆쪽에 원효로 1구역이 붙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는 신통이죠. 신통기로 지금 현재 확정은 나지는 않았지만 신통기획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효로 2구역이죠. 2구역의 경우는 모아죠. 모아주택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의 경우도 확정은 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접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그
그 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 모두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가 자체도 지금 6억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 호재도 바로 국정무단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효로 3가의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점이 무엇이냐? 가장 가까운 역이 바로 효창공원 앞역이 가장 가까운데 도보권으로 봤을 때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역세권이 아니다라는 게 가장 단점입니다. 그리고 원효로 1가죠. 원효로 1가 역세권 시프트로 지금 개발이 확정이 난 지역이죠. 이 효창공원 앞역과 남영역하고 중간 사이에 붙어 있습니다. 확정이 났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이 당연히 정해졌고요. 구역 지정 확정이 났습니다. 그만큼 확정 지역이기 때문에 매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매가가 10억 이상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소액으로 접근하기에는 둘 다 힘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미래 가치만 봤을 때에는, 그리고 원효로 1가의 경우는 바로 민족공원이죠. 민족공원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미래 가치만 봤을 때 어떤 지역이 조금 더 상승폭이 클까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원효로 3가 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소액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지금 원효로 1가는 너무 매가가 크게 상승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효로 3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을 한번 보시면 서계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죠. 지금 재개발 예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지역도 지금 신속통합이죠. 신속통합으로 공모 접수를 이제 넣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후암동이죠. 후암동은 지금 표시를 해놓은 지역 같은 경우는 서후암동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지역은 바로 오른쪽 편에 1구역과 3구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이 1구역이고요. 아래쪽이 2구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래 가치만 봤을 때 지금 남산, 그 다음에 아래쪽에 민족공원, 그리고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후암동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단 하나의 단점이 있죠. 바로 남산과 붙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바로 23년도 11월 달에 고도 제한 완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공원 중심으로 이 오른쪽 편이 바로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 완화가 정말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도 지금 1구역과 2구역 역시 동의서를 걷고 있죠. 추진 사무실이 오픈이 돼서. 그런데 지금 후암동이죠. 후암동 안에서도 이 3구역 모아주택으로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계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쪽 지역 바로 서울역 역세권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바로 신속통합이죠. 신속통합으로 공모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개발 가능성 측면으로 봤을 때 선정 지역으로서 굉장히 유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도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의 매가를 비교를 해보면은 바로 서계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매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약 1억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투자금도 더 비싸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후암동의 경우는 지금 약 5억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한권 투자를 하셨을 때는 이 후암동 지역이 조금 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단기간 안에 정말 매가가 뻥튀기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후암동 지역입니다. 왜? 바로 고도 제한 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 안에 수익도 챙기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까지 가능한 바로 후암동이 조금 더 미래 가치가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후암동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지역 한번 보시게 되면 한남 뉴타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한남 뉴타운 위쪽이죠. 한남 뉴타운 위쪽에 이태원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지 깡패죠. 왜? 용산 민족공원이죠. 용산 민족공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남산이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 지역이라고 하죠.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입지가 너무 좋고 각 구역마다 재개발이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남 3구역이 사업 추진 단계가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구역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쪽 지역 너무 비쌉니다. 프리미엄만 거의 한 15억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프리미엄이 떨어졌습니다. 약 10억에서 12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프리미엄만 10억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시기가 안 좋아도 프리미엄이 그만큼 높다. 여기 매매가까지 합치면은 투자 금액만 봤을 때는 거의 약 20억 정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고액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한남 뉴타운이다. 이쪽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용산 민족공원 동측편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서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태원 역세권이죠. 이 한남 뉴타운 바로 위쪽에 붙어 있고요. 이태원 역세권과 녹사평 바로 중간 사이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 지금 용산 민족공원이죠. 용산 민족공원의 최대 수혜지가 바로 이태원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정말 도보 1, 2분 안에 바로 용산 민족공원의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도보권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민족공원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 바로 이태원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이태원 역세권이 가장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도 약 2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원이 약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래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가치만 봤을 때에는 지금 한남 뉴타운이 솔직히 더 좋습니다. 왜? 한강변이고요. 용산 민족공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고도 제한 완화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있죠. 뭐? 바로 고액,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산가죠. 돈이 있으신 분들만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한남 뉴타운입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면서도 용산 민족공원의 수혜까지 보고 재개발 예정지로서 개발 가능성도 높은 이 이태원 역세권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후암동과 청파 2구역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지역이 올라왔는데요.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는 동일하게 봅니다. 동일하게 이제 수혜는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청파 2구역의 경우는 이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호재만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후암동의 경우는 이 남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이 민족공원의 수혜를 보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동측편으로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또 묶여서 고도 제한 완화까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풍부한 저는 후암동 지역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와 원유로 3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은 장점이라고 봤을 때에는 이태원 역세권의 경우는 이 역사와 굉장히 가깝고요. 민족공원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로 3가의 경우는 국제업무 단지와는 굉장히 가까운데 역하고는 굉장히 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시장 어떤가요? 전세시장 불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공실이 나는 주택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지금 현재 역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돼서 이쪽으로 지하철역이 들어왔을 때는 또 틀려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투자를 해서 공실이 나면 안 되겠죠.
정말 안정적으로 공실 걱정 없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이태원 역세권이 조금 더 공실 걱정 없이 미래 가치 측면도 민족공원과 가까운 바로 이태원 역세권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개발 가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지금 공실의 걱정이 없는 지역은 이태원 역세권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태원 역세권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바로 후암동 지역과 이태원 역세권이 결승전으로 올라왔는데요. 두 지역 다 정말 좋습니다. 소액으로 접근은 가능하면서 바로 고도 제한 완화까지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개발 호재는 어떤 지역이 더 많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후암동 지역이 개발 호재가 더 풍부합니다. 남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민족공원,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에는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암동이죠. 이 후암동 지역이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조금 더 풍부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역세권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태원 역세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민족공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고 똑같이 고도 제한 완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GTX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이죠. 남산과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후암동 지역이 개발 호재 측면으로만 봤을 때에는 조금 더 미래 가치가 높고 매가 상승도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승의 우승자는 바로 후암동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에서도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구역 지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용산 정말 재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다 좋지는 않습니다. 정말 고액으로 들어가는 지역들도 있고요,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개발 가능성, 개발 호재 풍부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결승전에 최종적으로 올라온 후암동 지역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후암동 지역 말 그대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면서도 고도 제한 완화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매가 상승뿐만 아니라 재개발 가능성 측면까지만 봤을 때 미래 가치 10년 후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의 방향 세우실 분들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